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이번 주 구독자님의 고민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질문이 아니고요, 구독자님의 어떤 제보 뭐 이런 거였어요. 좀 보실게요. 자, 구독자님 김희정님이 댓글로 제보해 주신 내용이에요. 뭐였냐면 좀 보실게요. 김희정님이 창이동 중공업종 임장 갔는데 부산에서 물건 잡으려고 며칠 동안 모텔 투숙하시는 세 분을 봤대요. 우와, 부산에서 서울로 원정 투자 오신 거죠. 신축 구축 할 거 없이 매수한다네요. 방문한 부동산님마다 손님들 응대하기 바쁜 듯 했어요. 중공업 지역 파워가 상당한 듯. 저게 원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창이동 중공업 임장 갔는데 더 본 거죠. 부산에서 물건 잡을 며칠 동안 모텔 투숙까지 세 분이서 뭐 황당하기도 하고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 빌라 투자 최소 상식 저게 이제 달렸던 건데, 자, 지방에서 서울 원정 투자입니다. 우선 원정 투자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파도에 내부가 초토화된다. 이게 이제 반대로 서울로 온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떤 자산의 흐름, 돈의 흐름 이거 맞춰서 좀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서로 또 다른 의미. 최종 종착지다. 사실 저게 이제 마지막 거의 결론 같은 얘기도 긴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의 이런 유동성 엄청나게 많고 투자 환경이 참 급변한 상황에서 뭔지 좀 보시겠습니다. 홍수로 넘쳐난 물도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비가 많이 오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상화폐 쪽부터 시작 별곳에 뭐 돈이 지금 다 풀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뭐라고요? 바다로 흘러간다. 부동산에서 우리나라에서 바다 보시겠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얘기할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돈의 파도 여기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어느 지역을 놔두고 외부에서 오는 파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거품 걱정 시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상 아니지 않냐. 언젠가 계속 우리 돈 풀 수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돈을 언젠가 걷지 않겠느냐. 걷겠죠.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거둘 때 누가 다칠지 아직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선 다 걷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거둘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걷어본 적도 없고 여태까지. 자, 지방도시가 강이라면 돈이 최종 흘러갈 바다.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방 원정 투자의 후폭풍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우선은 서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갔잖아요. 기사를 좀 하나씩 볼까요? 우리 동네 원정 투자 집값 급등. 황당하네요. 패닉악 바잉. 시골인데 서울에서 공격한 거죠. 공격한 겁니다. 외진 거래 17곳 15곳. 와, 외진이 매수하니까 추격 매수를 내부 사는 거죠. 원정 투자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사들였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상 최다. 그래서 그럼 고통을 누가 받죠? 그러면 실소유자가 받겠죠. 그 지역에. 다른 기사인데요. 투기 세력 먹잇감. 투기 세력을 정확히 표시하셨습니다. 원정 가셨으니까 투기 세력 맞습니다. 투기꾼들이세요. 그건 맞고요. 공시지가 1억 이하 서민주택이 사라진다. 서민주택이 사라지면 서민이 고통받습니다. 이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뭐라고 딱 규제만 아니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정 투자자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지역 스레했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민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죠. 후폭풍이란 철저히 수요자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사게 만드는. 더군다나 저게 집이라도 많아서 임대가 안 올라가면 안 그래도 되죠. 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속된 말로 당신들 마음대로 해. 투기꾼들 마음대로 해 할 수 있죠. 왜? 임대만 안정화된다면. 근데 뭐 임대가 더 올려놨죠. 공급도 부족하지만 어떤 이제 규제 잘못된 약간 모순적 이동을 제한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론 임차인의 갈 길을 다 막아버린 외진 공격으로 원주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로 외부 공격을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제 경험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우선 서울 안에서도 예전에 제가 뭐 2005년 뭐 이렇게 2004, 2006년 재개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 아는 분들 다 뭐 재개발 뭐 지분 쪼개기니 뭐 아니면 신축도 하거든요. 요즘도 하죠. 근데 보통 외지에서 뭘 지으려고 땅을 사서 들어오면 거기 안에 터줏대감이신 공인중개사 오래된 할아버님들 웃어요. 그냥 바보들이라고. 야, 저기 과거의 가격이 얼만데 저 그거 비싼 거야.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파도는 외부에서 오거든요. 내부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내부 지역 데이터에 집중하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내용을 몰라요. 근데 내부의 그 과거의 기억으로 판단을 내리시려 하죠.
근데 외부에서 오는 세력은 그 내부의 데이터에 관심이 없어요. 외부의 다른 지역과 상대적 비교를 하죠. 외지인들이 공시지가 1억짜리 그 다음에 뭐 적용 외 지역을 왜 투자했냐고요? 그분들의 데이터 기준은 상대적 평가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분은 그 안에 이 안에서 과거 데이터를 집중하시죠. 그래서 내부의 데이터 갖고 외부를 판단하시려고 하는 그분들의 성향, 즉 현지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매수하죠. 왜? 처음에 살 때 웃는다니까요. 저 바보 새끼. 저거 얼마짜리였는데. 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돈은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있는 지금 어느 사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탁드려요. 외부에 오는 사람들 바보로 취급하지 마시고요. 여기 내 안에 내 지역 안의 데이터로 외부의 흐름의 돈의 흐름을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큰 오류예요. 과거 기억에 발목 잡힌 내부인. 제가 보기에는 내부인들이 발목이 그런 식으로 잡혀요. 자, 외부 자본의 이유를 내부 과거 이유로 정보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상투 잡는 대상이 누구다? 현지인들. 되게 슬픈 거죠. 오해 확실한 서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 외곽도 그래요. 일부 지역들 보면 외지인 몇 명이 샀더니 두려움에 또 옛날에는 서울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 목표가 있었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야 포기. 그럼 여기라도 안 오를 지역이니까 임대만 안 오르면 안 사요. 그리고 뭐 물건만 좀 있으면 근데 갑자기 물건이 하나도 없대. 아 두려움이 커지죠. 서울로도 못 가는데. 또 어떤 지역은 야 그럼 밖으로 나가볼까? 밖엔 또 신도시인데 왕창 개발길 잡혔고 답답해 미쳐버리죠. 미쳐버린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도 진짜 미칠 상황. 그때 이제 상투를 잡게 된다니까요. 왜? 나는 나는 내 동네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한데 여러분 동네만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상담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넓은 시각을 주려고 하죠. 왜? 그게 답이니까. 좁은 지역으로 하면 그분이 더 잘 알죠. 근데 돈은 외부에서 오는데 그 지역 자료를 뭐 할 건데? 거품은 걱정 시기, 최종 상급짐이 이제 이건 좀 무슨 의미냐면요. 1번 서울입니다. 2번 이런 것들이 이제 광역도시겠죠. 그 밑에는 중소도시. 흐름이요. 이런 식이죠. 돈이 어느 정도 쌓여서 오르고 덮으면 사실은 2번, 3번 두려움이 쌓이죠. 만약 3번이 요즘에 지방 소멸이나 이런 나온 군소도시라면 아니면 뭐 제조업이 망해가서 문제가 됐던 군산 이런 데라면 분명히 사람이 이동하죠. 줄고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그 앞에 좀 더 큰 도시로. 근데 큰 도시가 왕창 올랐어요. 두려움이 쌓이죠. 좀씩. 야 이거 왜? 그 안에 있는 아까 그런 시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걱정을 하고 뭐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사람이 집중이 심해지고 수도권으로 다 모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두렵죠. 그럼 최종 후보지는 1번이겠죠. 제일 안전한 꼴 물어봐도 1번이겠죠. 이게 돈이 넘쳐날 때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출구를 찾아 움직이는 돈이 있거든요. 뭐 비상구차에서 아니면 뭐 새로운 거품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시장도 옛날 말 때 뭐 IT 거품이니 뭐니 하는데 항상 돈이 너무 넘쳐났었고 사실은 그 돈을 다 수거하지 않았거든. 정부는 이게 투자한 다음에 어떤 경제 위기니 뭐니 뒤에 인프라 수거니 뭐 인프라 뭐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걸 다 환수한 적이 없어요. 어딘간 쌓여 있었죠. 양극화는 미명하에. 자 쌓여 있었어요. 그런 돈들이 갈 곳이 필요한데 없어요. 자 최종지 만약 부산이다. 부산하고 서울. 부산이 제2의 도시는 맞습니다만 여전히 제2예요. 제2. 제1은 아니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두려움 시작을 생길 때 많은 분들이 두려우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금리적으로 여러 가지 신호가 뭔가 올 때 공급이 정말 원만하게 많이 이루어졌을 때 임대가가 뭔가 하락이 시작할 때 갭 차이가 커진다 이럴 때 안전한 투자처는 어딜까요? 당연히 위로 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최종 상급지 의미는 뭐냐면 최후의 보루 같은 거 이런 거요 개념이요. 두려움이 커지면 더욱 안전한 곳을 찾죠 사람들이. 돈도 투기도 하지만 사실 겁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투기를 하죠. 가서 지방 원정이든 뭐든. 근데 사실 겁이 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돈 까먹기 싫잖아요. 아깝잖아요. 장기적으로 뭔가 흔들린다. 뭔가 좀 위기 신호가 올 것 같다. 이런 느낌. 이럴 때 안전한 투자죠. 사실 뭐 내일 주식시장은 약간 걱정되죠. 그런 식으로 흔들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죠. 뭐 어떤 분은 금으로 갈 거고 차에서 뭐 할 거고. 항상 돈은 위험 신호 오면 안전한 걸 가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좀 더 안전한 거. 그런 의미에서 서울을 한번 생각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1등 아닌데 많이 올랐네. 그럼 그 다음에 걱정하죠. 옮겨 탈 때 곳을.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오신 분들이 그거죠. 사실은 부산에서 올 때 부산이 이제 묶였죠. 일부가 묶여서 지금 사실은 거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 묶인 지역들은
벌써 이제 신호를 거기서 감지하죠. 야, 그럼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도 서울에서 내려왔었는데 똑같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가자.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모텔 투숙하시고 3일 와 대단하세요. 3일. 세 분이서 그런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타야지 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기적 투자 관점 언젠가는 시장 그래프가 춤을 춰요. 춥니다.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언젠가 시장 그래프가 춤을 추고 언젠가는 인구가 감소한다면 그리고 개발 이슈가 개발 이슈의 차이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기사들 보시면 변창흠 역세권 고민개발 하면서 보시면 서울 지하철 307개, 중고급지도 제일 넓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밀도 제일 높아요. 자, 이런 환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 혹 반드시 뭔가 한번 흔들릴 것 같다. 그럴 때 안전한 곳은 어디냐. 지방 구독자님들은 어디로 자산을 이동하실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말도 여기서만 생각해요. 앞으로 언젠가 혹 반드시 한번 온대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은 어디로 이동을 시킬 것입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이미 오늘 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방 도시가 강이라면 돈이 최종 흘러갈 바다. 당연히 이제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균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균형 발전 얘기하시는데요. 부동산은 균형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상업지, 사실 상업지 가서 보시면 뭐 땅에 금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거죠. 어디 상권이 발달했다. 어디에 먹자가 발달했다. 사람이 더 모이죠. 당연히 비싸죠. 부동산의 균형은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입지를 찾아 사람은 살기 편한 곳으로 항상 이동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모인 곳이 더 비싸요. 더 살기 편한 곳이 더 비싸요. 부동산에는 절대적으로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균형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종적인 1급지라는 게 나오고 1등 지역이 나오고 최종 안전한 보루가 나옵니다. 인구 감소 걱정 이전에 인구 이동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어떤 변화에 의해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자산 폭락 걱정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자본의 이동. 그래서 뭔가 폭락하고 자산이 위험이 신호가 와!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 같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이 야 여기가 뭐가 났대 큰일 났대 뭐가 폭락한대 뭔가 전쟁 났대 이럴 때 어디로 안전하게 옮길 것 같은가? 이거를 좀 고민할 시기예요. 왜? 다들 일부는 두려워하거든요. 옛날보다 정보가 빨라요. 정보 이동 빨라요. 뭔가 신호 빡 오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안전함을. 지방 구독자님들이 사실은 뭐 어떤 서울이나 이런 데 오시는 게 힘든 거 제가 알아요. 뭐 전화 상담을 요구하는 것도 많고 못 오시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 하나 있잖아요. 발품팔이가 정말 진리거든요. 물론 세상이 변해서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는 거 압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히 똑똑한 분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여전히 지역적 특색이 1번입니다. 지역 환경 특색이 1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품 파는 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농사하는 분들이 흙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죠. 부동산에서 발품 팔이, 시간 투자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론 그냥 책, 그냥 가볍게 보는 인터넷 정보, 그게 배신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데 거의 맞는 것처럼 주식 같은 이론과 여러 가지 뭐 동산에 맞는 이론을 가져와서 부동산에 껴 맞춰서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는 여러분의 머리를 혼돈시키는 그런 게 배신하는 거고요. 현장 답사, 현장 투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품 비상구가 없다면 여전히 1급지가 왕입니다. 지방 구독자님께서는 좀 더 폭넓게 시장을 보시길 바라고요. 지역 내 과거 데이터에 절대 잡혀있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군소도시라도 아니면 뭐 외곽 지역에도 대도시에 왠지 외진 좀 신호 온다. 절대 비웃지 마세요.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상투 잡습니다. 네, 오늘 이만 이것으로 끝내고요. 오늘은 사실 질문 아니었는데 저번의 내용이 좋은 제보여서 제보도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 특이한 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보는 게 좋은 시간 같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